기분이 저기압일 때 반드시 고기 앞으로 가라. 인류 문화학자 마빈 해리스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돈이 있으면 고기를 먹는다. 본능적으로. 여러분은 유난히 피곤한 퇴근길에 딱 한 가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어떤 식당을 찾으시나요? 바삭한 치킨에 시원한 맥주? 지글지글 파전에 막걸리 한 잔? 둘 다 너무 맛있지만 저는 오늘 이 음식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삼겹살을 사이에 두면 깡패와 검사도 영혼의 단짝이 되고 허구한 날 싸우는 노답 삼남매도 미우나 고우나 한 가족이 됩니다. 미세먼지엔 삼겹살, 3월 3일엔 삼삼데이. 삼겹살 먹을 핑계는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는 한국인의 소울푸드.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든든한 밥 친구 김민호고요. 오늘 취해볼 음식은 삼겹살입니다. 여러분, 에버랜드 좋아하시나요? 저는 롤러코스터 타고 추러스 먹는 거 진짜 이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가 원래 돼지 농장이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은 에버랜드가 자연농원이던 시절 삼성의 미래는 전자와 축산이라며 1973년 용인의 최초의 기업형 돼지 농장을 세웠어요. 대기업이 양돈 산업에 뛰어들면서 우리가 더 풍족하게 돼지고기를 즐길 수 있게 된 건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사랑한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고 합니다. 역사 속에서 돼지고기의 진심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아닌 바로 중국. 절양 안천하. 돼지고기와 식량이 천하를 편안하게 한다. 식량 앞에 돼지가 들어가는 이 순서만 봐도 중국인들이 돼지고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우리 선조들에게 고기란, 즉 소고기를 의미했습니다. 명나라 황제 영락제는 조선 사신들이 도착하자 조선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니 소고기와 양고기를 대접하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선조들은 돼지고기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조선에서 소는 농사일에 꼭 필요한 가축인데다 풀을 먹고 살지만 돼지는 별다른 쓰임새 없이 귀한 곡식을 먹는 동물이었기 때문에 키우기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시절 재래식 돼지는 지금의 돼지만큼 크지도 않았다네요. 돼지고기는 먹지 않았지만 고기를 향한 선조들의 사랑은 막을 수가 없었는데요. 이렇게 둘러앉아 소매를 걷어붙이고 고기를 구워 먹는 그림들만 봐도 선조들이 얼마나 고기를 사랑했는지 엿볼 수 있죠. 백성들의 소고기 사랑은 점점 커졌고 더 많은 소를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나라에서는 농사에 쓰이는 소를 보호하기 위해 소고기 먹는 것을 엄격히 금지, 우금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 명령을 어기고 소고기를 먹는 자들은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관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럼 돼지고기를 먹으면 되지 않냐고요? 당시 돼지고기는 몸에 좋지 않은 고기라는 인식 때문에 사람들이 찾지 않았는데요. 조선시대 백과사전이라고 불리는 임원 16지의 식감 차료를 보면 짐승의 고기란 대체로 몸에 이로운데 오직 돼지고기만은 그렇지 않다고 적혀 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져온 돼지고기 깊이는 1970년대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름철 돼지고기는 잘 먹어야 본전이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로 무더운 여름에 돼지고기는 특히 쉽게 상했어요. 게다가 당시에는 돼지를 거세시키지도 않았고 사료가 아닌 음식물을 먹여 키웠기 때문에 역한 냄새가 나서 먹기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암돼지를 판다고 적어놓은 가게는 냄새가 덜 나는 돼지고기를 판다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그 시절엔 냉장, 냉동 시스템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에선 도축한 돼지고기를 다른 지역으로 유통하지 못하게 막았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필요한 고기들은 돼지를 서울에 데려와 도축했다고 합니다. 지금 마장동과 가락시장에 도축장이 생긴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하네요. 삼겹살은 갑자기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음식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쌓이고 쌓여 우리가 지금처럼 삼겹살을 사랑하게 된 것인데요. 그 시작은 소고기값 파동 때문이었습니다. 1967년에는 정부가 소고기 값을 정해놓고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가격 억제 정책에 축산업자들은 소를 내다 팔지 않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사람들이 소를 팔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소고기 값은 치솟았고 정부는 국민들에게 소 대신 돼지와 닭을 권장했어요. 정부가 내세운 축산 정책에 부응해서 여러 기업들이 양계장과 소목장을 세웠는데 이때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 양돈을 선택, 골칫거리였던 돼지고기의 냄새를 잡는 데 주력했습니다. 숫돼지를 거세시켜 특유의 냄새인 웅치를 잡았고
음식물이 아닌 배합사료를 먹여서 돼지 냄새를 해결했는데요. 여기에 휴대용 버너 브루스타의 출시는 삼겹살 인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들 어렸을 때 계곡이나 바다에서 삼겹살 구워 먹은 추억 하나쯤은 있잖아요. 1970년대부터 우리는 경제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한 시기입니다. 특히 1985년에는 삼저 시대로 단군 이래 최대 호황기를 맞았죠. 주머니가 그만큼 두둑해지자 사람들은 자연스레 고기를 찾았고 거기에 대기업이 양돈 산업에 뛰어들면서 위생과 맛을 갖췄습니다. 정부는 수출량을 조절해 국내 돼지고기가 충분히 공급되도록 만들었고 그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사람들의 선택을 받게 된 거죠. 삼겹살의 인기는 호일 깔린 불판에 구워 먹는 냉동 삼겹살로 시작해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백종원 대표의 대패 삼겹살, 녹차를 먹여 키운 돼지, 와인에 숙성한 삼겹살이 유행했던 시대를 지나 멜젓이나 명이나물을 곁들여 먹는 조화의 시대까지 사람들이 사랑하는 만큼 그때그때 유행하는 삼겹살도 다른데요. 서울시 중구에 있는 이 삼겹살집,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자신의 SNS에 내 생애 최고의 삼겹살이라는 찬사와 함께 사진을 올려 화제가 됐는데요. 이곳은 뼈까지 통째로 숙성시켜 감칠맛을 더한 삼겹살을 연탄에 구워 먹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핫한 삼겹살집의 박수경 대표는 돼지 품종을 고르는데 특별히 신경 썼다고 해요. 요크셔, 버크셔, 듀록의 교배종인 YBD 품종으로 지방과 육즙의 풍미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네요. 삼겹살 하나로 미슐랭 가이드에서 빕 구르망에 뽑혔는데 다녀오신 분들의 말에 따르면 지옥의 웨이팅을 견디고 나서 고기 한 점을 먹는 순간 모두 용서되는 맛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삼겹살집? 부산에 위치한 이 삼겹살집은 맛도 맛이지만 극악무도한 가격으로 먼저 화제가 됐습니다. 냉동 삼겹살 1인분에 2만 원이라는 가격에 한 번 놀라고 그 양에 2번 놀란다는 바로 그 집. 가수 싸이는 자신의 SNS에 벌써 몇 년째니 맛도 가격도 후덜덜이라며 음식을 먹고 있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연예인들의 단골집이라는 소문이 나서 손님이 줄을 선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기 돼지를 사용한다는 소문과 달리 실제로는 더 큰 돼지를 사용해서 거짓 논란에 휩싸였지만 논란 후에 오히려 손님이 더 늘어서 연일 화제성을 유지하고 있는 집이죠. 맛집이면 어디든 출몰한다는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도 SNS에 이 집을 올렸는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내 최고가 냉삼집, 호불호가 갈리는 집이라는 평을 남겼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삼겹살의 4분의 1을 쓸어 담는 나라입니다. 한국을 삼겹살 빨아들이는 진공청소기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삼겹살의 나라인데요. 1997년 굴지의 대기업들이 줄줄이 망해 나가고 직장인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던 바로 그 시절. 실업자는 한 해 150만 명에 육박했고 우리 모두에겐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주머니 가벼운 서민들이 찾은 음식이 바로 저렴한 삼겹살이었는데요. 이 무렵 초저가 삼겹살을 내세운 가게들도 여러 생겨났어요. 회식, 외식 메뉴로 사람들이 저렴한 삼겹살을 찾으니 삼겹살 집들은 오히려 장사가 잘 됐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습니다.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이 없다면, 이것마저 없다면. 퇴근길 삼겹살에 주고받는 소주 한 잔. 가혹하고 모진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이 서로에게 보내는 위로는 아니었을까요? 삼겹살을 단순히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넘어 굶주린 영혼을 채워주는 음식, 소울푸드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밥친 여러분들, 오늘 저녁은 삼겹살 어떠신가요? 냉삼, 생삼 무엇이든 상관없을 겁니다. 바로 삼겹살이니까요. 공부 가했나? 너무 맛있어.